4월 27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우스컵은 전반적으로 좀 강자들이 선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크게 어렵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전일 이진원하고 송정욱이 동반 입상하면서 이승철이 착순과 진집에 실패하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강자들 중심으로 강자들과 연대 세력되는 선수들과의 연합으로 경주가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회차 금일 우스컵은 상당히 좀 접전 양상 경주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우스컵 10라운드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준석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맞대결 양상의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최근 1호 경주 어렵게 흘러갔던 것처럼 1호 경주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을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양기원, 이수원, 어미태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양기원, 이수원, 어미태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수원이 지읒정을 때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금요 경기 때는 고전했고 또 전이 또 낙차 사고 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수원, 과연 6라운드 정윤재 활약에 나가면서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이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후보 선수인 어미태가 8라운드 출전하게 되면서 유경원과 정면 대결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라운드도 좀 상당히 좀 어렵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9라운드도 박민호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김광근, 김주한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민호가 힘대결에서 고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면서, 11라운드도 마민준과 김동원의 맞대결로 한 선수가 고전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면서, 12라운드는 이승철을 제외하고는 6명의 선수가 비노조 선수들, 김민호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 29기 선수들 2명이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김민호가 인정받고 편안하게 경주를 풀어 나갈 수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정영교가 편성 이동되면서 출전을 하다 보니까 양기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성훈은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수원이 정윤재, 김준빈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정을 할 때만큼은 이수원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광근이 힘을 썼고 이수원이 반바퀴 젖히기로 훌러덩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정훈련만큼 컨디션을 발휘 나가지 못하고 있는 금요경기 때는 몸싸움 밀려났었고, 전에 또 낙차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팔꿈치 부상으로 오랜만에 출전했는데 낙차까지 당했었던 이수원, 분명 정윤재를 활용해 나가면서 이수원이 몰고 가게 된다면 김준빈이 막혀 나갔을 때 직선 취입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죽섰던 양기원, 정영규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윤재가 선행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수원 또다시 힘든 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양기원이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정영규라는 마크력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양기원이 타점 잡고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규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정윤재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칫 양기원을 상대로 정영규가 직선 취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만큼 복승 중심이라는 양기원하고 정영규의 동반 입장 쪽에, 양기원하고 정영규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낼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과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수원이 쫓아가긴 좀 급급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윤재가 받아가고 양기원이 살짝 넘어서는 작전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양기원하고 정윤재 동반 입상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힘과 힘 대결 펼쳐 나갈 수 있는 두 선수보다는 양기원하고 정영규의 동반 입상 쪽에 단 복승 중심이라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기원하고 정영규의 동반 입상, 양기원하고 정윤재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해석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일 운이 많이 따르면서 정윤재가 2차권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 정윤재가 힘을 쓰고 이수원이 따라 나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양견하고 정현교가 이수원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윤재가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우승 차지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윤재가 끌고 들어가게 된다면 이수원이 쫓아 나서면서 취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 김준빈도 2주 전 일요경주 때 취입 승부를 머리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윤재하고 김준빈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정윤재하고 이수원입니다. 정윤재하고 김준빈의 동반 입장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수원의 취입보다는 아무래도 정윤재 버티기 쪽의 상황에 따라서 정윤재, 김준빈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득점은 이수원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양교원하고 정윤재, 정경규의 동반 입장 쪽에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양교원하고 정경규의 연합 가능성이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홈에서 기회 노릴 수 있는 김준빈도 상황에 따라서 정윤재 뒷자리 막혀 나가게 된다면 3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준빈의 후미권 공략이 최대 3복승에선 변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양교원, 정영교, 김준빈까지도 묶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재가 타점 잡고 제대로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정윤재, 이수원, 김준빈으로 이어지는 3복승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만큼 이수원이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이번 편성은 신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과감하게도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7라운드입니다. 이진원이 전일 직선에서 송정욱을 상하랑에 나가면서 취입작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전일 자신감을 얻는 이진원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게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이 김홍기하고 함동주 하나같이 이진원만 바라보고 있는 편성의 경주가 짜여졌기 때문에 이진원이 과연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이명환이 힘을 써주게 된다면 윤여범의 성정우 여기에 주병환이 힘을 써주게 된다면 윤여범의 성정우가 내선 잡고 이진원을 견제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윤여범이 뒷자리 막혀 나갈 수 있는 성정우와 연합 가능성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병환이 힘을 써야 되고 윤여범이 몰고 가서 반박에 젖히게 된다면 성정우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제도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윤여범이 이진원 견제 나서게 된다면 전 성정우와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이번 편성은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은 만큼 윤여범하고 성정우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여범, 성정호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그래도 이진원이 외선에서 차 나올 수 있는 상황 이만큼 윤여범하고 이진원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여범이 굳이 이진원을 달고 쏠 리는 없어요. 철저하게 성정호 달고 몸싸움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몸싸움 펼쳐 나가서 성정호가 지켜내는 윤여범과 성정호의 동반 입장 윤여범하고 이진원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함동주도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준을 몰가고 김몽기가 쫓아 나서는 금일만큼은 태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때릴 만한 선수가 주병환밖에 없죠. 빠른 시속 경주는 아닙니다. 이준원이 추입이 아닌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진원하고 함동재 동반 입상이라든지 이진원하고 김홍기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진원하고 함동주입니다. 이진원하고 김홍기 정도는 좀 과감하게 한번 이진원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착수권 진입도 이들 중심으로 3복승 견주권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윤여범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병환까지 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윤여범과 성정환의 동반 입상 쪽에 윤여범하고 이진원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3복승은 이들 중심으로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병환하고 성정우하고 윤여범이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노조 완승 가능하죠. 이진원, 함동주, 김몽기가 뭉치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8라운드입니다. 유경원이 전일 직선에서 취입승을 펼쳐 나가면서
김민호까지 제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몸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 김경갑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이창용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경원이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지 않고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견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송정욱이 힘을 쓰게 된다면 대타 출전하고 있는 어미태 여기에 박철성이 막혀 나가면서 견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유진이 끌어내거나 흠입고 막혀 나가게 된다면 대열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경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경갑, 이창현 둘 다 두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송정욱이 전혀 운이 따르면서 착수권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미태가 기복은 심합니다만 이런 편성에서 활약이 나갈 수 있는 선수의 편성에서는 어미태가 상당히 유리해요. 더군다나 박철성까지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아무래도 송정욱의 선행 어미태가 활약이 나가면은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경원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얼마 전 3월달에 송정욱, 박철성, 유경원이 동반 출전했었던 견주가 있었었는데 유경원이 저치기 나서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미태도 유경원과 맞대결에서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란 점에서 아무래도 어미태하고 유경원의 동반 입상 송정욱 있기 때문에 어미태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송정욱이 힘을 쓰고 어미태가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물론 박철성이 어미태 뒷자리를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정을 할 때 낙차 사고 이후 박철성이 재기량을 발휘 나가지 못하는 다소 좀 5%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송정욱이 때려만 준다면 아무래도 어미태가 박철성까지 불러들이기보다는 송정욱 활에 나가면서 짧게 유경원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어미태하고 송정욱의 동반 입장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미태하고 유경원의 동반 입장 쪽 복승 중심 어미태하고 송정욱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송정욱이 힘을 쓰고 어미태하고 박철성이 경주 흘러가게 된다면 유동원이 전일처럼 직선에서 냅다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송정욱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유경원하고 송정욱의 동반 입상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철성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착승원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유경원하고 박철성 정도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유경원하고 송정욱입니다. 유경원하고 박철성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어미태가 대타 출전하게 되면서 송정욱, 어미태, 박철성, 이유진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송정욱, 어미태, 박철성, 이유진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어미태가 유리한 편성의 경주란 점 단 유경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유경원하고 어미태를 묶어 나가시는 전략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송정욱이 힘을 쓰고 어미태 여기 박철성이 완벽하게 유경원 털어내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삼복승도 변수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공격적인 승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송정욱이 있기 때문에 어미태가 송정욱 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수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라운드입니다. 강자 피한 편성 배정받은 박민호 전일은 죽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경주 때는 웨스턴에서 차가 나왔습니다만 전일은 받는데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민호 금일만큼은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손동진, 이동근, 이승현이 있습니다. 문제는 김주환이 초조부담 안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김광갑하고 강병석이 자리 잡는 김주환하고 김광근, 강병석으로 자리 잡았을 때 김광근이 과연 힘을 써서 김주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가 한 살 터울이기 때문에 연대권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동진이 먼저 서둘러주고 박민호가 쫓아 나서게 된다면 이동근과 협공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저래 전 손동진, 이동근 중에서는 이동근과 협공을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어요. 이동근도 직전 1호 경주 때 막게 되니까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민호하고 이동근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광근이 힘을 써서 버텨내게 된다면 박민호도 김광근 상대로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살짝만 넘어서는 박민호, 김광근의 동반 입장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전 이동군과 협공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아무래도 박민호하고 김광근의 동반 입장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민호가 전일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금일 김광근이 김주환을 달고 다시금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박민호가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광근하고 김주환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죠. 전일 강병석이 마크 털리긴 했습니다만 김광근의 뒤를 확실하게 물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김광근하고 김주환입니다. 김광근하고 강병석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1호 경기만큼은 박민호가 컨디션이 괜찮아요. 챙겨주게 된다면 이동군과 협공 가능성, 김광근이 차선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동진도 선행감이 괜찮다면 손동진, 박민호, 이동근 순으로 경기가 흘러갈 수 있죠. 삼복승에선 손동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민호하고 김광근의 힘 대결입니다. 김광근이 내선 잡는다면 박민호가 없는 상황, 박민호가 먼저 내선 잡는다면 김광근 몰고 가서 추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라운드입니다.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주석, 객관적 기량에서 월등합니다. 같은 라인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만큼 김주석이 입맛에 맞는 선수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만 혼자 대타 출전한 것이 아니라 김성구도 함께 대타 출전했습니다. 대타 출전하면서 이틀 동안 대기했었던 두 선수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성구도 선행감이 괜찮죠. 김주석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주석 김성구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김성구의 연합 가능성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박정희 힘을 쓰고 김주석이 몰고 가고 김성구, 최순영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다 높죠. 최근 들어서 박지영도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내선 잡고 힘을 썼을 때는 희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김주석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박정 몰고 가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되죠. 지켜주면서 승부타임 조절에 나가게 된다면 김주석과 박정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시속은 박정보다는 최근 들어서 김성구가 좀 더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김주석과 김성구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는 김주석과 박정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삼복승에서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발주도 괜찮은 최순영 후미권 쫓아 나서기만 하면 됩니다. 김성구 뒷자리, 박성서 뒷자리 꿰차기만 한다면 3차권 정도는 최순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주석이 대타 출전하면서 김성구가 대타 출전하면서 대타 출전하는 선수들끼리 김주석과 김성구의 동반 입장 쪽을 한번 먼저 기대해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다소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김동관 입장에선 철저하게 김명섭 활약에 나가면서 정혜건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명섭이 때리고 김동관의 정인건이 견제 주도권 잡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만민준의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김승현과 전용조 연대역권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만민준의 뒷자리를 전용조가 마크해 나갔는데 마크되니까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만민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동관과 호흡을 맞춰 나갈 리는 없기 때문에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전용조가 후미권 마크해 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부산팀 협공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전일 두 선수가 붙어 탔어요. 만민준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전용조가 마크 털리지 않았었다는 점, 금일 만민준이 전용조 달고 쏘면 부산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승부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만에 전용조도 마크 지켜내서 쫓아 나설 수 있는 만큼 만민준, 전용조 부산팀 협공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김동관이 꽤 차는 경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빼앗으면 그만이죠. 받아가면 그만입니다. 마민준하고 김동관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민준, 전용조의 동반 입상 부산 협공 가능성 한번 먼저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변수라고 한다면 그래도 김명섭이 금일만큼 좀 타이밍 잡아 나가는 김동관이 몰고 가고 정혜권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섭이 때려만 준다면 김동관이 몰고 가서 살짝 잡아 나가는 정혜권도 제가 봤을 때 몸 상태 나쁘지가 않아요. 후미권 막혀만 나가게 된다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동관, 김명섭, 김동관, 정혜권 충분히 공략은 가능한 상황에 따라서 뭐 이들 중심으로도 노론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마민준, 김동관을 묶어서 뭐 전용조 협공 가능성 상황에 따라서 뭐 김동관이 빠지게 된다면 노조 선수들이죠. 전용조, 마민준, 김승현 전용조를 묶어서도 충분히 삼복승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관은 분명 마민준을 타겟으로 하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마민준은 철저하게 김동관 견제 나가게 된다면 전용조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마크만 털리지만 않는다면 부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결승 12라운드입니다. 김민호가 직전 특별 승급기에 살려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토요경주 때 착순권 밖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민호,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김민호가 곽현명, 김민준 활에 나가면서 신동현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우승을 차지해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패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힘민호가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힘을 쓸 수 있는 곽현명, 김민준을 활약해 나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 문제가 김태호하고 오은섭이 또 29기 수도권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힘 좋은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김민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29기 선수를 활약해 나가자니 곽현명, 김민준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곽현명, 김민준을 활약해 나가자 하니 또 29기 선수들이 치고 나가게 된다면 경주가 또 꼬일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이번 패성 김민호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과연 선수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김민호보다는 곽현명이 그래도 뭐 주도력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곽현명이 완급 조절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유리할 것 같아요. 곽현명하고 김민호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얼마든지 뒤집힐 가능성은 있는 만큼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곽현명, 김민호 수도권 협공에 한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회차만큼은 김민준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곽현명도 철저하게 김민준을 의식한, 김민준을 뒤에다 붙이고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곽현명, 김민준과의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수도권 협공에 한 동반 입장 쪽이 경제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변수라고 한다면야 뭐 김민호하고 곽현명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3번 김민호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몇 년 전에는 그랑프리 결승 독자 승부로 올라갔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경기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경주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우승급에서도 좀 고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김민준이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신동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뒤늦게 김민호가 김민준의 뒤를 꿰차는, 따라 나서는 견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민준하고 신동현, 김민준하고 김민호 정도는 김민준 머리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서 공격적인 승부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곽현명 쪽이 좀 더 나은 유리한 편성의 경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곽현명하고 김민호를 묶어서 김민준, 신동현으로 삼복승 양분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곽현명을 과연 김민준이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복승 중심으로 하되 전 곽현명이 아무래도 3월 초 전지훈련까지 다녀오면서, 일본 전지훈련까지 다녀오면서 몸 상태가 확실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김민호보다는 자력 능력 갖춘 곽현명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10라운드 제외하고는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맞대결 양상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승부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